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숲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농을 어제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골스라든지, 어제 뭐 강승부 페퍼라든지, 어제, 이건 된 거고, 월요일, 화요일 된 거고, 안 된 거는, 어, 이거죠. 이거지. 저는 안 된 것만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근데 충분히 가볼만 하고, 뭐가 되었건, 그리고 어제 강팀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포르투하고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강팀들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상했으니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분석 자체를 잘못된 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조합을 잘 엮으면은 또 5배, 6배 노려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거나 어제 하신 분들은 이제 뭐 좀 긴가민가 우려가 할 수 있겠지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12시 45분인데 어차피 저는 미리미리 분석을 다 하고 그다음 또 해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또 12월 1일에 또 원주로 가서 중국과 한국 경기 봅니다. 알겠죠? 항상 스포츠의 순간에는 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장이 직관광 경기들은 배구가 지금 다 들어오고 지금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원을 가야 되냐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맞추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경기들로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안 되면 다 방향 탓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되면 여러분이 신뢰를 해줘서 적중을 메이드 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자 바꾸고. 그리고 군전역 선수들이 지금 D리그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KBL 유튜브 가가지고 우리 또 즉시 전력감들 있죠. 뭐 양홍석이라든지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신인들도 뛰었어요. 분명히 즉시 전력감이 될 겁니다. 알겠죠? 보도록 할게요. 기준은 정확하게 떠봐야 되니까 뜨고 보내드리도록 하고 일단 있는 기준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집중하세요. 집중. 표는 끝나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BNK썸 그 다음에 기준이 한 120점 정도 줄 건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아산에서 진행한 121.5 주네요. 뭐 볼 거예요, 여러분들아? 우운 첫승 하긴 했어요. 좀 늦게 뒤늦게 하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쉽지 않겠다. 이거는 뭐 지고 이기고 이건 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어. 근데 하지만 형들아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0년 동안 이 위대인이라는 감독을 보면서 이거는 절대 안 바뀔 거다. 그게 뭐예요, 형들아? 이거는 내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절대 안 바뀔 게 있어. 성적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냥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어. 차라리 선수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원래 작년에도 원래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억지로 챔결을 만들었던 게 또 위성우 감독이란 말이지. 뭐지? 절대 안 바뀌는 거 하나 있잖아. 뭐예요, 여러분들아? 절대 안 바뀌는 거. 팀의 기조죠. 기본 흔들리는 거, 기본 할 거 안 지키는 거, 아무리 체력이 힘들어도 백투백이고 그런 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게 운이란 말이지. 근데 그거는 그날 당일 컨디션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들어. 받아 안 받아? 이 디펜스라는 거는 아니죠, 의지죠, 맞죠? 자기의 의지, 그 다음에 프로 정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무장이 되었고 오면은 그 선수들이 안 할 거면 어떻게 돼? 이다현이 이런 애들 알지? 이다현 알아 몰라? 신한은행에 있었던 다 못 버티고 은퇴를 했단 말이야. 맞잖아. 왜? 이 팀에 가서 우승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매년 맞잖아. 그거를 이겨낸 선수는 연봉을 위성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고 보상을 받는단 말이지. 그걸 못 버티는 20대 30대 이제 그 선수들은 이제 나의 삶은 워라밸이 중요해. 이래 하다가 또 못 본다고 멍청하다고 맞지? 왜 이다현이도 신한은행에서
엄청난 유망주였잖아. 맞잖아. 유망주. 맞잖아. 그지? 썸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이한테 맞고 근데 잘했죠. 맞죠? 지수 효과를 상쇄를 많이 시켰다. 그지? 왜? 빅맨이 박성진이 아니면은 누구야? 그 둘이밖에 없잖아. 그지? 뭐 맞잖아. 그렇게 막은 건 아니지만은 잘 막고 마인을 이제 마지막에 터져서 그렇지. 저기는 빅맨이 없잖아요. 뭐 민지, 그 다음에 유승희, 그 다음 명간이. 맞아. 이것도 스몰볼 대 스몰볼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썸을 가야겠죠. 그죠? 썸승. 여러분이 아는 그 외곽진들은 화려하고 개인 기술 좋고 소위 말해서 돌파 다 되잖아. 전원 돌파가 다 되잖아. 변소정이. 또 변소정이 변화정이 덮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변소정을 활용하면 된다. 신안에 있듯이. 그리고 작정은이하고 그죠? 리틀 박해진이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 작년에 그래도 단비가 있으니까 파이널 때 파이널 방금 첫 우승은 보러 왔다 했잖아 부산에. 근데 이겨냈어요. 왜 처음 이제 옛날 한별이 있고 옛날 강하정 있고 이때는 그냥 셧아웃이었거든요. 맞죠? 선수나 뭐를 봤을 때 그냥 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운이 죽지 않을 거는 그거는 안 죽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운도 못 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일본 애들을 갉아가지고 성적을 냈단 말이야. 맞지? 그걸 잘했잖아. 그지? 뭐 나츠키 뭐 있잖아. 뭐 모모나라든지 그지? 그거에 안 되고 답답해. 지금 그 삼생의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운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매우 답답해.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리딩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언더에다가 썸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해지 같은 경우도 우찌 됐든가 슛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 보장은 안 되는데 그때 또 그 KB전 보면 자기도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해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겠지. 기자들이. 그게 뭐라고 했냐면 다 던지지는 않을 거고 타이밍이랑 이제 슛 타이밍 있잖아. 타이밍이 잘 리듬이잖아. 농구라는 것 자체가 리듬론 맞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자신 있게 던질 것이다. 하다 보니까 잘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썸 승에다가 썸 언더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본 위성호 말하는 기본은 없어질 수도 없다. 10년이 넘게 우운의 틀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은 좀 안 나와도 한 시즌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다.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김종민도 마찬가지고 위성호 감독도 그런 시기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토토 산다라바꿈 님 입장이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이널을 2번을 붙었는데 그거는 무조건 나와요. 얘네 둘이 붙으면 KF12073 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산이든 부산이든 알겠죠? 그래서 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아는 경기다. 뭐 백투백을 했고 그다음에 단비 위주고 단비도 늙었고 맞잖아. 왜? 신인들이 커야 돼. 제카카라님 추천 김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변하정이, 그다음에 뭐 편선우, 요 위주로 가야 돼. 또 누구 있어? 뭐 또 뭐 민지, 맞지? 그리고 플러스 우리 게리 코레, 무한지공, 종횡무진, 강게리. 알잖아, 힘들어. 골밑 쳐맞고 알아 몰라, 힘들어. 종투기자 패티시 같은 거라고 무조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안에 해집고 들어간 거 더럽게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오바는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골밑에서 파고들고 한 바퀴 돌고 나올 거면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어가는 그런 종투기 있기 때문에 나와주면은 고맙죠.
그 다음에 코보, 한전, 그 다음에 뭐지? 갑자기 생각나. 항공. 잠깐만 이거 좀 볼게요. 몇이지? 지금 몇 나왔지? 180. 그냥 상관없어 기준점이. 1.5 받을 거고 뭐 한 1.4나 1.3 정도 받을 거지. 또 항공 갈 거야, 형들아. 어? 아직까지 3라운드까지는 모른다고 얘기했다니까, 형들아. 또 항공 가서 또 울고 불고 할래? 아니면 배당이 좋을 수도 있겠네. 1.53을 주는데. 근데 형들아, 뭐 이렇게 그 베팅을 해야지. 뭐 남 보여주려고 뭐 예리하고 이런 거는 쓰잘데기 없이 필요 없다. 알겠지? 185 잡혀 있네. 봐봐, 언더 잘 안 나잖아. 형들아. 한점 뭐 있어? 김정호, 적응 배논, 그 다음에 박승수, 서재덕, 예, 쪼커제. 그 다음에 또 뭐 하승우, 뭐 별거 없잖아, 그지? 별거 없고 뭐 항공은 여러분 아는 뭐즉 러셀 방 직관 갔다 왔잖아. 트리플 크라운 하고 그다음 정지석이, 그다음 요회이까지도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야. 그리고 어제 또 오바가 났고 그제. NWABPHP님 근데 추천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접전이긴 하지만 한전하고 4만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 왜 일단 감독이 권영민이기 때문에 권영민이고 김상우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거나 아니면은 말이 너무 많거나 그 지도력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 감독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언더 보지는 않아요. 왜? 짜임새는 좀 있기는 있어. 근데 만약 항공이 배당이 좋으면 그냥 항공성을 가면 되고요. 근데 좀 별로다 애매하다. 방지 스타일 안 맞다 이러면 이제 마인승을 가면 돼요. 한 세트 정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점을 또 따냐 1점을 따냐 지금 현캐도 혼란스럽고 아니면 다시 현캐가 올라간다든지 KB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초반에 이 승점이 몇 점을 먹냐에 따라서 우승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이제 뭐 아직 3라운드 전이지만은 그냥 그 실력으로 보면 되고 러셀은 뭐 하여튼 알고도 못 막는다. 몇 년이 되었는데도 파이법을 할 수가 없는 선수다. 미국 국대도 했던 선수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그걸 제외할 수 있는 뭐 신영석, 코봉이라든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전이 뭐 또 그렇게 항공한테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전을 가려면 그냥 다득점 쳐서 기본 배당이 나올 거잖아, 그지? 그걸 가져가는 게 맞고 항공이랑 지금 현캐랑 그다음에 KB가 있는데 그나마 항공은 항공같이 한다. 그 셧아웃도 있고 맞죠? 그나마 셧아웃 지금 잘 내는 게 항공이잖아. 근데 한전을 쉽게 반대를 그렇게 언더를 보지는 못하는 거는 반등을 치고 일단 외국인이랑 세터랑 그다음 국내 선수 이게 되니까 언더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수 설명은 여러분이 알고 경기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어제도 심지어 어제도 그 뭐야 아래도 우카오바가 결국 나고 현케가 잡았지만은 그래서 언더 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뭐 얘기할 건 없어요. 다 항공 좋은 이야기들만 해야 되는 거고 국내 수준이랑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준 차이도 베논하고 당연히 러셀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일반승이 좋으면 일반승은 많이 컨택을 할 거고 우리 좋아하는 여러분 코리안 에어를 갈 거고 만약에 조금 뭐 그렇다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제 오바를 가든지 만승을 가든지 고려해야겠죠. 2.2배 자랑할까요 여러분한테? 자랑할까? 난사할까? 응? 그럼 방금 한 100연승인데 솔직히 인정? 못할 것 같아? 숲TV식 보여주기식 쇼 이거 하면 방금 100연승 못할 것 같아?
조합도 한 3개씩 주고 기본 깔고 중배당도 하고 내폴 주력도 하고 그냥 딱 2개만 줘 3개만 줘. 그렇게 주면은 못 먹는 게 레전드야. 그렇게 조합을 줘가지고 뿌려가지고 똥구뱅이로 치면 레전드라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돈을 팔아먹고 돈에 눈이 돌았어도 왜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냐고. 쪽팔리고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배구는 크게 얘기할 게 없어 보입니다. 질문 있나요? 베논이 폭발을 해도 한 40점씩 찍어줘야 경기력이 돼요. 40점 페이스로 해줘야 빠당빠당 경기가 됩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압니다. 이 선수는 코버 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리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기는 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처음 보는 선수가 아니라니까. 일본 리그도 보고 그 전에 뛰었던 유럽 리그 뭐 굵직굵직한 좋은 리그는 뛴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근데 국내 리그에 제가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라고는 했는데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적응을 잘 하니까 좀 한전도 가고 뭐 마행 가신 분도 있고 그랬겠죠. 됐지? 대답을 해라 대답을. 애매하게 하면 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이제 농어를 할 겁니다. 오케이? 질문 있냐고. 농어를 할 거냐고 추천 눌리고. 자, 농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다. 호주하고 뉴질랜드면 일단 언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힘들어. 라스 기준 좀 볼게. 호주하고 뉴질랜드면 제가 그동안 분석을 했던 거든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좀 잘 모르더라 하더라도 기본 성향 자체는 여러분 뭐 NBA 선수를 떠나서 리그도 170점대가 넘고 그냥 수비하고 이런 리그가 아니야. 뉴질랜드도 실력은 많이 딸리지만은 언더 봐서 언더를 조합까지 가서 먹고 이런 스타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닌 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이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언더를 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 두 팀은 원래 기본적으로 강팀이랑 붙든 뭐 중간팀이랑 붙든 뭐 족밥 대 족밥이 붙든 3점 막. 그 뉴질랜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랑도 붙은 적이 있죠. 뭐 왜 뭐 코스터 형제도 있죠. 왜 코스터인가 그지? 그래서 그 많이 봤기 때문에 처음 보지는 않아요. 한국이랑 많이 붙었던 게 또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호바트라는 호주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건데 NBA 선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하는 뭐 그 선수들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국 리그인 이제 NBL 옛날 현중이도 뛰었던 호주 프로농구 한때 또 우리 숲TV의 중계가 되었던 이 NBL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NBL도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은 리그예요. WNBL도 있거든. 여러분은 이제 뭐 미국이 WNBA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호주 리그도 한 3위 안에 들어가. 남농도 그렇고 여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맥캐런이라는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데 출전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완전 베테랑 가드예요. 양동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대표에. 그리고 슈터 이제 뭐 클린트 스테인하고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중요한 건 국제대회 경험들이 상당히 많고 능수능란하고 패기 넘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뉴질랜드는 반면에 패기만 넘치는 약간 젊은 팀이고 지금 구성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직력에 대해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막농구를 할 가능성이 많이 일단 큽니다. 슛발을 받아서 물론 플레이는 한다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현재 로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테일러 브릿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스미스 밀러가 왔는데 수준 있는 가드가 아니에요. 왜 국가대표끼리 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핸들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특히 국제 경기에서는 그지? 물론 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NBA 선수급들은 없고 기존의 전력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주 마인 쪽으로 뭐 17, 20 원래 그렇게 받는 팀이에요. NBA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 뜨는데 오바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두 팀 모두 다 뭐 그런 팀도 이제 필리핀, 그다음 리투아니아, 호주, 그다음에 뭐 팀의 구성이 바뀌고 이제 뭐 감독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들은 언더 보기가 어려운 팀이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모든 NBL의 선수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 그 시드니 킹즈라든지 이런 팀들 다 데려왔는데 지금 8.5밖에 안 되거든요. 8.5면은 너무 낮게 줬다. 아무리 지금 어제 뭐 제가 이탈리아도 조심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5시 반 경기지만 버리 경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오늘 호주 축구도 괜찮아요. 그래서 호주 축구도 언급을 중간에 드릴게요. 자, 브리즈번하고 멜버른 빅토리인데 그리고 또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6배를 2번 먹은 거지, 그지? 크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올해 이제 브리즈번 로어라든지 그다음 뉴캐슬 캐치 이런 이제 변방팀들 있죠. 돈을 좀 안 뜨고 좀 서비 맨날 꼴찌를 별표님 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런 팀들이 반등을 이뤄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반등을 이뤄내고 점수도 많이 원래 조용하고 언더내고 이런 팀이 브리즈 로어 팀이었어요.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뭐 ACL의 명성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없고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런 팀이고 대패 비중도 원래 없었던 팀인데 대패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게 멜버른 빅토리아. 그래서 아마 이제 브리즈번 로어가 배당을 비슷하게 저게 소위 말하는 좋게 받을 낮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1.7을 받든 2배를 받든 2배를 받으면 전력 차이 때문에 그래도 2배를 주고 뭐 3배를 주고 이랬을 거고 만약 1.7대나 만약 저배당을 주면 마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현재 이번 시즌 브리즈번 로어거든요. 원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평소 같았으면은 이 팀은 그냥 들러리 팀이에요. 꼴찌 팀이고 별로 설명할 게 없고 아니면 언더가기 좋거나 이런 팀이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저번에 제가 한 2-3번 정도 얘기해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있는 감하고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 우리 또 일본 B리그하고 우리나라 또 KBL에 뛰고 있는 그 선수들도 국가대표를 보장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농구의 진심이고 농구의 도른 팀이 필리핀이죠. 그죠? 그나마 아시아에 있는 팀 중에서 유럽 팀과 했을 때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되는 그런 게 이제 필리핀하고 뭐 그런 팀도 있잖아. 그지? 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정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NCAA 있죠. 미국 대학농구. 미국 대학농구에서 좀 이름값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88이라고 하니까 축구도 그렇고 방금 보통 50이 넘어가면 그냥 언급할 수준이 아니네. 그렇게 할 거잖아. 근데 로이스 웹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 빅맨에 또 조셀리라고 이제 운영은 될 가능성은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방금 NCAA를 얘기를 했잖아. 미국 대학농구를 얘기했잖아. 뭐야? 조금 이제 세밀하면 떨어지겠죠. 피지컬하고 이제 활동량 가지고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감독도 약간 옛날부터 빠른 패스, 그다음 활동량, 그다음에 자신 있는 슈팅. 그러니까 못하는데 약간 샬럿 같이 그런 걸 원하는 게 감이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가 언더를 어차피 안 갈 예정인데 감까지 따라준다면 물론 기준점을 조금 봐야겠지만 일단은 언더 볼 수도 없는 경기다 이 경기는 그지?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아 농구 중에 강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는 그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화 선수까지도 좋은 선수들은 영입을 잘 했고요. 당연 개인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3점 많이 던지고 우리나라랑 필리핀 또 2년 전에 3년 전에 허원하고 허원 국가대표일 때 많이 봤었죠. 그리고 만약에 저기 우리나라 지금 뛰고 있는 아시아컵도 다 필리핀 아닙니까? 타마요든 벨랑케리든 아반도든 그지? 그 선수들도 1군을 보장할 수 없거나 1.5군이에요. 맞죠? 그럼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거의 뭐 테크니션에다가 거의 이제 그냥 아시아가 아닌 거지,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필리핀이 뭐 기준이 크든 말든 저는 그냥 마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50 정도 줬으면은 15나 16까지는 어제는 이제 뭐 크다고 조심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23은 좀 안 되겠네요. 23은 가긴 좀 어렵겠네요. 기준이 크다고 안 가지는 않는데 164 정도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도
지금 빅맨 조셀리라든지 로이스 웹 이런 선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데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설명할 게 없어요. 많이 약팀이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하고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은 여러분이 아는 뉴타이페이 킹스 걔네가 거의 주축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기아 선수들 하고 맞지?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에 왕규형 태국이가 왕규형 그 이후로 성적 낸 적이 없어요. 머리 길고 그 선수 한 명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B리그 한참 그것도 중요해요, 얘들아. 리그를 진행하고 있느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리그를 안 하고 갑자기 경기를 뛰느냐? 이 차이 중요해 안 중요해, 얘들아? 리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경기를 중간에 하는가 하고 아니면 리그를 아직 안 하거나 아니면 리그를 중단 중에서 하는가 하고 완전 다르겠죠, 경기력 차이가. 그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일본이 좀 한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농구가 지금 인기가 더 끌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계속 죽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대표팀의 가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누구야? 맨날 얘기하자 지바 떼치에 토가시 유키 알아 몰라? 토가시 유키는 알아야지. 가무라 말고 가무라 유키 말고 토가시 유키 알아 몰라? 그 키 존만한 애 있잖아. 맨날 나오는 애 있잖아. 맞지? 알아 몰라? 이것도 모르고 배팅하고 설명 듣고 하면 웃긴 거지, 힘들아. 토가시 유키 알아 몰라 힘들아. 걔 아직도 죽지 않았거든. 93년생. 그러니까 폼이 안 죽었다고 하지. 그리고 런앤건 스타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한국하고 또 일본 우리 또 서울에서 한 거 그때 SK 했을 때 방장 SK 체육관에서 봤으면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좋은 성적 여놓은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지? 근데 신장에 대한 열쇠는 어차피 매년 가집니다. 그거 이제 아시아 쿼터 그야 선수들이 커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점이 많이 던지고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빠른 트레이션 하고 빨리 주고 냅다 뛰고 뭐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 사이즈적인 측면은 어쨌든 매년 뭐 이제 나올 팜도 보면 항상 사이즈가 좋은 성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요번에 전력 보강을 했는데 원래 조셉 리니는 국대에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제레미는 동생. 또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타이페이 킹스가 우리 이했을 때 보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NCAA에서 얘기를 했는데 힌튼 형제 아담 힌튼하고 로버트 힌트가 요번에 국가대표로 나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나오고 로버트 힌튼 같은 선수는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신인상을 수상할 만큼 기본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고 약간 이동준, 이승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국가대표 이동준, 이승준 약간 요런 느낌이라 보면 되고 뭐 좀 화려한 쇼맨십도 좀 있고 덩크도 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고 왜 대만에 지금 딱 필요했던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론 실력이 지금 너무 좋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일본이 지금 정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5, 9점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만의 프렌 쪽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5 한 데서 대만 프렌 안 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이 기준점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크게 받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대포돌새님 추천 감사합니다. 163.5를 받아놨거든요. 물론 지금 일본 B리그 보통 보면 점수대가 높고 150, 160 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리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막 3명 쓰고 4명 쓰고 그렇게 해.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B리그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잔치인 거고 물론 성재이 와타나베라든지 이런 선수도 다 나오겠죠. 근데 기본적인 국가대표 경기는 안 풀린다면 그냥 저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아마 기준점이 6.5, 7.5 그 이상 잡힐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 타이페이의 프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페이 킹스에 있는 그 선수들 거의 주축이고 그다음에 그 뚱뚱이 한 명 있었죠. LG 경기했을 때 그 선수가 국가대표 때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물론 이했을 때는 타이페이 때는 별로 안 뛰고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국가대표 할 때 경기력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똥똥한 정응동 같은 그 다음 친구 있을 거예요. 콴인가 무엇인가
그 친구가 국가대표에 발현하고 ESL에는 별로 출전은 많이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뉴타이페이 킹스, 뉴타이페이 자꾸 킹스라 얘기하네. 프렌을 얘기하고 또 힌튼 형제들이 일본의 뭐 하치무라 이런 걸 떠나서 만약에 와도 기본적으로 공격이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동준, 이승준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프렌 하는 데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조셉린이 또 합류를 한 선체로 것 자체는 삼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셉린 봤잖아, 그지? LG 전에 했을 때, 그지? 센스가 있더라, 얘가, 그지? 갖춰만 지면은 잘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건 7시 경기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한국. 중국은 항상 우리한테 10.5, 꾸미야님 추천 11.5 많이 냈겠죠. 감사합니다. 이거 중국 뭐 홈콜도 있고 뭐 베이징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안 하고 그랬지만 안준호 감독이 희망도 받고 프렌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국가대표도 평가전도 여러 번 열으면서 그렇게 갔었고 당연히 현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가사키 벨카를 거의 10연승 하면서 거의 용병급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에 당연히 먹히는 선수고 그다음 양준석이라든지 이정현 같은 경우는 이제 KBL 끝났을 때 우리 장반이랑 했을 때 오버 갔을 때 완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경기를 마쳤죠. 양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가 6, 7을 찍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패스가 농익을 대로 농익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리그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어수선해. 뭐 그래서 뭐 야오밍 총재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경기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를 하냐 안 하냐 원래는 지금 CBA 한참 하고 라이브 스코어에 저장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상하이 샹크스하고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없긴 하지만 배팅이 그래서 봤더만은 아예 열 생각이 없고 경기도 진행이 안 되고 미정시야 없어. 플래시 스코어라도 이런 거 들어가 봤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일단은 알지만 경기를 안 뛴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고 물론 게임 차이도 분명히 나고 이제 실력 차이도 나고 사이드 차이도 나고 하지만은 한국이 뭐 카타르한테 그때 구딘 있을 때 또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제 기준점 측정이 중요한데 10점대를 아마 많이 받을 거란 말이지. 그 전까지는 받기 좀 쉽지 않아. 중국에 만약 7.5, 6.5를 받아도 옛날에 생각하듯이 하면은 어제 이제 리투아니아 골이 나고 이탈리아가 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달리는 것 같고 3점을 원래 쏘는 게 한국의 종특 양궁 농구였는데 또 여준석하고 김보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이 선수들이 어수선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탑 팀들의 뭐 저장 라이온스 그다음에 뭐 그 뭐야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한대준이 그 팀 어디고 그 야오닝 이런 팀에서 뽑아온 게 아니에요. 뭐 정판보라든지 장저린 이런 선수들을 가져왔단 말이지. 물론 저우치는 있어요. NBA 뛰었던. 근데 뭔가 톱니바퀴처럼 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드를 이 지금 중국의 감독이 너무 이게 반대 뭐래도 변화를 많이 하는 약간 우카 토태용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조건 좋아하고 뭐 국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 프레는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안준호 감독이 잘 다졌단 말이에요. 물론 감독이 전희철이고 코치가 조상현이고 이런 우려는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중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는 알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에다가 한국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150에서 160 사이 언저리면은 제가 생각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 얘기 선수들 얘기를 하고 싶어도 데이터도 없고 경기도 없고 리그를 안 뛰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저는 찌개다시 같은 분수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져 있다면 그냥 작년에 기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친선 경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 농구 CBA 자체도 마찬가지고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뭔가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고 어수선하다. 리그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물론 주장 리그를 하더라도 또 경기는 할 수 있지. 원래 TV 나와가지고 뭐 조작했다 그 얘기 나오긴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 그지? NBA는 잘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도 일단은 우리 국가대표 경기를 봤을 때 좋은 경기들 뭐 카타르도 그렇게 족밥으로 볼 팀은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풀에 많이 주면 좋은 거고요. 적게 주더라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아니면 언더로 가든지 핸디가 좀 그러면 한국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면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고 지금 만한 게 있죠. 뭐야? GS 칼덱스하고 정관장 경기는 안 했죠. 자, GS하고 정관장입니다. 지금 기준이 뭐 비슷하게 주겠죠. 그다음 184 정도 주겠는데 이건 뭐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아까 정리하자면 호주는 둘 다 가면 되고 필리핀은 이제 온오버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브리즈번은 승하고 핸승하고 오바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일본하고 대만은 프렌의 저득점 150, 164 상관없이 보는 부분이고 나머지 새벽 2시 경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 드리면 되겠죠. 축구도 있고 내일 NBA 컵 마지막 경기잖아, 그지? 정관장하고 기름 먹어야 됩니다. 정관장에는 이제 뭐 지난번에 언더로 해가지고 그 뭐 페퍼 그 경기도 있을 것이고 신하인 기름 같은 롯데님 경우는 추천 이제 감사합니다. 더 얘기할 건 없죠. 뭐야 그냥 실바 가지고 그냥 도공전에 한 세트 겨우 땄다. 이게 다고 나머지 거는 뭐 유소연이라든지 뭐 권민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기 좀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형성은 어쨌든 기름이 저배당이거나 아니면 뭐 합당한 배당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일단 정관장이 프렌을 받을 거야. 아니면 프렌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생력백 하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은 세터만 좋고 공격수가 없어요. 세터는 좋은데 받아먹을 공격할 애가 없어요. 실바 가지고 물론 끌고 뭐 한스 따고 하지만 이런 팀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김미연 팀장은 10번 하면 7번, 8번 막히는 게 대부분이 정타로 들어가는 걸 내가 까기 위해서가 아니고 없잖아. 분명히 몇 번은 걸리고 들어가잖아. 그럼 랠리를 많이 하고 기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5세트를 정말 많이 한 팀이잖아. 그지? 물론 그거를 다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기면은 체력이 안 지면은 체력이 더 힘들잖아. 그지? 져버리면은 그렇긴 한데 그렇게 경기를 많이 한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 사랑 고저씨 고저씨 같은 경우는 최서연한테 뭘 안 하잖아. 그지? 맞지? 백 A 헤이 했어 해서 뭐 했어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뭐야 자네티 야 자네티 똑바로 안 해? 그리고 자네티도 지금 제대로 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경기 봤잖아. 그지? 괜히 자네티한테 불똥 튄단 말이지. 그지? 최서연이는 뭘 잘못해도 감독 뭘 안 하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해야겠고 이 어린 선수들한테 그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지? 어차피 염혜선이가 돌아와도 그렇긴 해. 왜? 염혜선이도 35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무리 뭐 임명욱이 40까지나 하고 그렇게 한다곤 해도 맞지? 그다음 이선우 난 자네티 되고 그다음 페퍼 경기 초반 세트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고 맞지? 맞죠? 그리고 고조 씨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뭐 작전 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건 선수 입장에서는 이선우라든지 뭐 정호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데는 뭐 어찌 보면 좋은 감독이지 않을까. 전술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들브로커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좀 미들브로커에 대한 애착이 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정관장 역배다가 프랜생이고 오늘 언어바에 대한 거는 눈에 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179로 되어 있긴 한데 어제 또 똑같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꽃이냐 마냐 이렇게 갈 건데 저는 일단 그 페퍼 경기처럼 연짝으로 정관장이 미리 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바를 보지 않겠습니다. 어제 안 돼서 쫄아가지고 언더를 보는 것이 아니고 프렌이나 역배 쪽으로 선택을 해라, 컨택을 하라 이 얘기가 치시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단 말이지. 알겠지? 저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페퍼 마이너를 받지만 언더로 접근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 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렇게 먹혔었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역을 갈 것이냐, 프렌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생각보다 배당이 많이 안 크다. 그럼 그냥 뭐 가는 거. 프렌도 배당이 후지다. 그럼 정관장 옆에까지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지. 그렇다고 해서 뭐 GS 이영택 감독이 뭐 비디오 판독을 제외하고 뭐 특별한 부분을 보여준다든지 물론 뭐 그 신의 그 이름 누구야 유리미가 걔 나오긴 한다고 하지만 뭐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딱히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997 되겠어요. 터로님 추천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배당을 좀 좋게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고
뭐 농월 뒤에 거는 지금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내일 방송 빨리 하고 또 연홍이 2개 있어요. 백투백 저기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국노원 다음 주 하고 그래가지고 시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방장님 별로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지난주는 별로라고 했었지 그제? 요번 주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지난주는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가바가가 했으면 바가바가 됐으면 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까지 돌았으면 알겠죠? 방장님 또 안 할 위치도 아니기도 애매해 그냥 알겠지?